본격적인 더위가 펼쳐지는 여름이 오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바캉스를 떠나죠.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서 우리말에서 피서나 여름 휴가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단순히 휴가라는 뜻이어서 여름에 국한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여름 휴가로 제한이 된 것이죠. 영어에 들어가서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바로 이 프랑스어 vacance는 본래 비어있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의 비움, 빈집, 빈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 vacancy와 그 형용사형 vacant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뿐 아니라 evacuate, 위험한 장소를 비우거나 떠나다, 그런 장소를 소개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vacuity, 공허나 허물을 뜻하죠. vain, 공허한, 헛된 이런 뜻이죠. 그리고 vanity, 덧없음, 허물을 뜻하는 말이죠. 이 같은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 바캉스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진공을 뜻하는 vacuum도 마찬가지로 비어있음의 개념에서 왔는데요. 진공 청소기를 vacuum cleaner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휴가가 비어있음에서 왔을까요? 여기서 비어있음은 일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스케줄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하루가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실감이 날 겁니다. 한편 우리말의 휴일은 글자 그대로 휴식이 있는 날이죠. 휴식이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뜻합니다. 영어에서 휴일을 뜻하는 holiday는 holyday, 즉 성스러운 날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본래 종교 축제 혹은 종교적으로 보내는 날을 뜻했는데요. 14세기부터는 여기에서 종교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면제되는 휴식의 날이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휴일은 jour férie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종교적인 축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단어에도 영어의 홀리데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휴가는 일상적인 노동의 면제라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발달하였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섭이 되면서 노동시간의 장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유럽인들은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휴가의 쟁취와 휴가 일수의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가가 오면 철저하게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서 지키고 즐깁니다. 프랑스인들의 경우 오히려 여름 한 달을 잘 놀기 위해서 나머지 11달을 사는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오직 휴가 한 달을 잘 즐기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7월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주이에티스트, 7월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8월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아우시앙, 이것도 8월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7월, 8월이면 프랑스인들의 전형적인 휴가지인 지중해 연안의 남쪽 도시들로 가는 도로들이 꽉 막힙니다. TV를 통해서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휴식을 노동의 대립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 휴가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였죠. 우리나라 사람, 특히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너무 휴식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기성세대는 지금은 죽어라고 일하고 여가는 나중에 즐겨라 라는 모토 아래 오직
미래를 위해 현재를 담보 잡으면서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선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 휴식을 즐길 것이라는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먼저 노동에 집중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해방되리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었죠. 삶은 노동과 휴식의 대립이 아니라 노동과 휴식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이 고통인 것은 노동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가를 즐기면 노동도 즐거운 활동인데도 말입니다. 유럽이나 한국이나 양쪽이 다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은 너무 휴식만을 우위에 놓는 접근을 함으로써 노동의 즐거움을 놓친 반면에 한국은 지나치게 노동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휴식의 즐거움을 놓쳤던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유럽은 노동을 죄악시하고 한국은 휴식을 죄악시한 거죠. 결국은 균형입니다. 삶은 노동과 휴식의 균형적인 결합이고 노동과 휴식의 조화입니다. 이들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각자는 서로에게 상대가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죠. 그러므로 노동과 휴식을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함께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노동과 휴식을 번갈아 할 때 여가가 꿀맛 같고 노동도 즐거운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의 시대를 지나서 워크-라이프 블렌딩이라는 워라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노동과 휴식의 밸런스가 아니라 노동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캉스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크닉입니다. 영어의 피크닉은 프랑스의 피크닉에서 유래했는데요. 앞에 피크는 영어의 픽, 즉 집거나 고른다는 뜻이고요. 니크는 적은 양의 물건이나 값 나가지 않는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벼운 소량의 음식을 집어와서 야외에서 함께 먹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아마 그런 모임이나 행사를 피크닉이라고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멀리 바캉스를 떠나지 못하면 피크닉을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값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술판을 벌이는 떠들썩한 야유회가 아니라 그냥 적은 음식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혼자만의 피크닉을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피크닉을 갈 때 니쿠사쿠를 메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독일어에서 배낭을 룩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일본식 발음 루쿠사쿠가 다시 변형이 된 그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바캉스와 피크닉, 이제 배경을 아셨죠? 워라밸을 추구하시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